자고 일어나니까 그 이메일 한 통이 오더라고.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아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하는데 연락이 답장이 안 오더라고. 왜냐면 그때도 뭐 거기 그 항공사도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뭐 비행기 취소 다 되고 이제 환불한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볼링 얘기를 하자면 11월 달에 처음으로 그 어섬 이태원을 갔는데 일주일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도 한국어 많이 배웠으니까 말도 조금 할 수 있고 현범이 형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고 거기 직원분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중고볼 하나 샀었는데 그걸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형한테 말했죠. 형,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샀던 거를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형? 그래갖고 내 볼 없어졌으니까 안 그래도 원래 얘기했던 그 비행기에 실어서 간 거를 그 하나가 비행기 탈 때 깨져가지고 형이 그냥 원래 샀던 거를 저한테 2개를 주시더라고요. 지공비만 제가 타로 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그때도 뭐 이런저런 그런 일도 있었고 형이랑 같이 뭘 친 적은 없고 형 와이프 누나랑 친 적은 한 2-3번 있었죠. 그래도 어섬 다닐 때 듣는 돈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볼링 개인비만 내고 제가 볼링 연습할 때 형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형이 개인 레슨 할 때도 다른 분 레슨 해주실 때도 은근슬쩍 뒤에 가가지고 그냥 듣고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들으면서 그거를 싹 스펀지처럼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 머릿속에 그리고 그 계기로 많이 진하게 됐고 아무튼 그렇다고. 그리고 한국 갔다 와가지고 그 원래 뛰었던 팀에 우리 코치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가가지고 우리 후배 선수들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뭐 운 좋게 한국 갈 때 돈 한 푼도 안 들고 배웠던 거랑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랑 옛날에 배웠던 걸 그거를 가지고 코치 생활도 좀 많이 했었죠.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코치긴 한데 그냥 현장만 안 갔을 뿐. 가끔 연락이 와 애들한테. 뭐 장비 살 때나 신발 그 볼링화나 뭐 볼링공 살 때 뭐 좀 뭐 좋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2018년에 현범 형한테 저 좀 알바 할 수는 없나요 형?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사람을 구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안 돼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경희대 수료 다 끝나고 바로 기숙사 나와야 돼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갔죠. 집에 바로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와서 이제 막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말레이시아 다시 돌아가기 몇 주 전에 우리 코치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선수권 대회를 8월달인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선수 선발전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발전 대회 준비하면서 지도하고 연습도 개인 연습 또 레슨도 하면서 운 좋게 2등을 해가지고 2018년 말레이시아 볼링 선수권 대회에 뛰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한국 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살았던 제 고향이 특히 지금은 쿠알라룸푸르에 있고 뭐 한국 사람도 많고 제 주변에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근데 한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더욱더 한국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주말에 쇼핑몰에 밥 먹으러 갔다가 미스터 딱갈비라는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식당들이 특히 체인점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그 한국인 뭐 점장님이나 사장
사장님이 잘 안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장님이 항상 계세요. 여기서 좀 나쁘지 않을 듯? 그래서 한번 물어나 볼까? 해가지고 가서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다음 달 8월 달에 사람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8월 1일 그냥 와서 바로 출근하면 된다. 그래서 가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알바하면서 볼링도 치면서 코치 생활도 하면서 이제 연말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1, 2주 정도 갔다 왔죠. 그래서 거기서 한국 볼링 선수들이랑 알게 됐고 천안과학대학교 애들이랑 알게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친하게 지내댔고 그래가지고 2019년에도 그 대회를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너 한국 올 생각 있냐고 그러면 바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간 시기가 애매한 게 왜냐면 항상 대회를 가기 위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회 끝나고 돈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돼서 그래서 햄버거 형한테 1월달 좀 애매하고 그러면 2월달 말쯤에 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알아서 편한 시간대로 오면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했죠. 아무튼 그래서 2020년이 되면서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갑자기 비자가 안 나오고 근데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코로나 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때라 그때쯤에 한국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3월 달에 또 확진자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후배 집에 도착했는데 딱 한 명 있더라고. 그때는 방학 시즌이라서 친구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 있으면서 막 자고 일어나면 뉴스 보니까 확진자가 100명대로 올라갔고 또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200명대로 올라갔고 또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800명대로 이제 올라갔고 와 씨 일 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일 나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저도 그랬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스럽고 완전 무섭고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그래서 그러다가 있는 돈으로 그 한 달 동안 한국에서 계속 쓰고 그러면서 볼링장도 맨날 갔다 오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비행기가 한 4월 달쯤에 될 예정이었거든요.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한 2, 3주 정도 남았을 때 자고 일어나니까 그 이메일 한 통이 오더라고. 4월 달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날짜로 바뀌었다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안심이 됐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인가 또 갑자기 이메일 또 오더라고. 또 취소됐다고. 아니 이게 취소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아니 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집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또 계속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돌아오기까지는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확진자 수가 이제 그때는 한국에 800명대로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메일이 와서 취소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완전 멘붕. 아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세 번째잖아요. 취소된 게.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어이가 없네. 다행히 얼마 안 지나서 에어아시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를 와서 이 언제 있으니까 언제로 바꾸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3월 23일 날인가 14일 날에 저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11시인가?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날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꿔는 졌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5시간 45분 만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런데 18일 날부터 이제 이동 제한령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도 취소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그래서 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된 게 거기 체크인 카운터로 가가지고 취소됐다고 그러니까 환불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도 없고 하니까 그냥 빡쳐서 그냥 나가버렸지.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갑자기
아까 한국에서 올 때 같이 탔던 그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그 택시 불러가지고 일단 버스 터미널로 가서 다행히 버스는 아직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버스 뼈를 끊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형님이랑 또 아침 같이 먹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안내 방송 나오거든요.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약간 느낌이 쎄한데 또 갑자기 버스도 이제 취소됐다고 안내 방송에 나와버린 거야.